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오늘도 그 경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경제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경제 읽는 습관 만들기를 했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경제 기사는 다들 많이들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뭐 공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뭐 경제를 정보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죠, 경제 기사. 그래서 경제 기사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된 책도 많고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에 가서 경제 공부라는 해시태그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신문을 보시고 신문의 주요 기사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실은 아주 괜찮은 경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사 읽기가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 기사 읽기에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경제 기사가 아무래도 하나의 어떤 팩트를 다루는, 그러니까 뉴스를 다루는 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편적인 팩트, 부분적인 지식만을 자기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보들은 실은 뭐 지금 뭐가 어떻대, 뭐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떻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단편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 기사 뒤에 흐르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맥락과 이유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책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책 읽기 같은 경우도 경제의 큰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제 기사 읽기는 책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접근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하게 되면은 어떤 팩트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야를 전체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기사를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기사 읽기 독해법이라고 해서 이 책에 뭐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5가지가 아니죠. 경제 기사 독해법을 5가지 주제로 연결해서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제가 뭐냐면, 그 거시경제 분야, 그러니까 국내 어떤 경제적인 전반에 대한 기사가 되겠죠. 뭐 GDP, 실업, 뭐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미시경제에 대한 뉴스. 미시경제는 기업과 가게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별, 요즘 무슨 산업에 어떤 회사가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 이런 산업별 이슈. 그 다음에 우리 가계 부채, 이런 것도 하나 이제 미시경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시경제 기사와, 그 다음에 작은 어떤 단위의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은 소비 주체라든가, 이런 작은 단위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미시경제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뉴스. 국제 뉴스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주식 관련된 뉴스. 주식 관련된 뉴스는 우리가 뭐 워낙 개인들이 요즘 어떤 뭐 돈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식 관련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뉴스. 요 5가지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시경제 뉴스, 그 다음에 미시경제 뉴스, 그 다음에 뭐였죠? 국제 뉴스, 그 다음에 주식 뉴스, 부동산 뉴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거시, 미시, 국제, 주식, 부동산. 이 5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이 5가지의 분야의 메인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이 11월 16일이면 11월 16일에 그 거시경제 뉴스의 탑, 미시경제 뉴스의 탑, 그 다음에 국제 뉴스의 탑, 그 다음에
주식 뉴스의 탑, 부동산 뉴스의 탑이 있을 거예요. 이 5가지 탑 뉴스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읽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책에 어떻게 보면 좀 예를 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이게 지금 예를 들었던 어떤 사례인데요. 올 성장률 2.2%, 이대로 가면 힘들다. 네. 그 다음에 미시경제 뉴스는 보이콧 재팬, 하늘길도 강타했다. 대한항공 부산 사포루가 중단되었다. 이거 기억나시죠? 2.2% 경제 성장이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이 거시경제죠. 미시경제로는 우리가 이제 보이콧 재팬,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부산과 삿포로를 오고 가는 그런 이제 항공길이 중단됐다.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뉴스로는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혜택을 한국이 이제 박탈당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되어서 그동안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들을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날 있었던 주식 뉴스로는 코스닥 4% 급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는 은행 금리가 줄줄이 인하된다. 뭐 그러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릴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성장률이 2.2%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부산과 삿포로를 오가는 항공이 중단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혜택이 이제 박탈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4%나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5가지 뉴스가 있어요. 이 5가지 각각의 뉴스들을 보면은 실은 뭐 각각의 원인과 결과들이 다 있겠죠.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뉴스고, 이 하나하나만 봐서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게 어떤 맥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묶어서 5가지,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 경제 뉴스를 묶어서 하나를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올해 국내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관광이나 항공업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이 개도국에 부여하던 여러 가지 경제 혜택들을 한국에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5가지 분야의 기사를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읽어봤는데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각각의 기사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2.2%의 원래 경제 성장률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원인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 원인에 대한 팩트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항공산업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를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정책 등을 쓸 수가 있구나. 그랬더니 부동산이 덜썩이고 있고, 뭐 주식은 어떤 그런 여러 여파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하나의 흐름들을 내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예측이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 5가지 경제 분야를 통합해서 읽는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전체의 흐름을 읽게 되는 눈을 자꾸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판단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5가지 경제 중에서 4가지 경제 뉴스만 딱 보고도 한 가지를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겠네라는 어떤 그런 예측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기사를 읽는 방법이고, 5가지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경제를 보는 인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분야는 거시경제,
그 다음에 미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뉴스,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분야를 시물을 딱 펼치고요. 또는 뭐 인터넷에서 각 분야를 딱 열고요. 이 5가지 분야에서 탑 기사들을 클릭 한 다음에 그거를 한꺼번에 고민해보고 한번 연결지어보는 시도. 이 시도를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경제 공부 습관에 해당됩니다. 네. 뭐 좀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드리면 좋았겠지만 이 책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이 제목이 이제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이고요. 부제가 그 부자가 되는 경제 공부법이라고 해서 이 책에는 그 경제 공부법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공부법들이 뭐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한 가지로 경제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5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읽으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들도 경제 기사를 읽을 때 그냥 기사만 많이 읽지 말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고민해보고 자꾸 흐름을 예측해보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